자, 다른 친구들은 지금 나눠준 거 할 거예요.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도 할 게 많기 때문에. 자, 일단 물질을요,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고, 1번의 순물질. 고유한 성질을 나타낸다. 예. 근데 이게 순물질에도 산소, 수소, 질소, 구리, 철, 뭐 요렇게 알루미늄 요렇게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이 있고요. 그러니까 순물질이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순물질이 있고,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을 해서 이루어진 물질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화합물이라고 하죠. 화합물. 요거는 이제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호돈소 물질이다 뭐 이런 용어를 썼어. 호돈소 물질. 자, 아무튼 요것도 요런 애들끼리만 있으면 순물질이고, 요 물분자 같은데 물분자 같은 애들끼리만 있으면 순물질이에요. 예. 물, 설탕, 염화나트륨, 이산화탄소 이런 거 다 순물질이에요. 순물질이야. 자,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겁니다. 성분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가진다.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나 어는 점 밀도 등이 달라진다. 잘 보면 여기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만 있는 게 아니라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막 이렇게 섞여 있잖아. 이런 거는 순물질인데 이게 좀 균일하게 섞여 있어요. 밑에 있는 거랑 좀 비교해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2번은 균일혼합물에 해당하고,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으면 균일혼합물이고, 설탕물, 식초, 공기도 혼합물이다. 탄산음료, 합금 이런 것들이 다 균일혼합물이고요. 불균일혼합물은 잘 보면은 요 밑에랑 좀 달라. 농도 비율이. 그쵸?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과일 주스, 흙탕물, 우유, 암석 등은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합니다. 구분하셔야 되고, 근데 지금 대부분의 물질은 사실 혼합물로 존재해요. 혼합물로 존재를 하는 거를 우리가 뭔가 좀 배워가지고 순물질로 분리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 단원의 목표는. 근데 분리할 때 뭘 이용하냐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합니다. 물질의 특성.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을 특성이라고 하고,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등이 특성이에요. 특성. 여기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거 배우면은 이제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이런 것도 뭐 좀 특성이긴 해. 이런 것도 특성이긴 해. 차이가 있는 거. 물질의 종류에 따라 이 특성은 다르게 나타나고요. 같은 물질인 경우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특성은. 그러니까 물이 10g 있어도 100도씨에서 끓는 거고요. 뭐 100g 있어도 100도씨에서 끓는 거예요. 그 물질에 관계없이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무엇은 끓는 점과 녹는 점이 일정하지만 무엇은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순물질은 끓는 점과 녹는 점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잘 봐봐. 이게 아무 말 없이 어떤 애는 이렇게 되고 어떤 애는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일정한 요 애가 뭐야? 요 애가 순물질이 돼요. 순물질. 일정하지 않은 애가 혼합물이 되는 거고. 순수한 액체보다 고체, 액체, 혼합물은 순수한 액체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봐봐. 이게 높은 온도에서 끓습니다. 이게 소금물이. 그리고 끓는 동안에 계속 온도가 높아진다. 소금물이. 고체, 액체, 혼합물 마찬가지로 소금물인데 순수한 액체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소금물이 되면 한 마이너스 4도씨는 돼야지 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잘 안 얼죠. 바닷물이. 어는 동안에 계속 낮아진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고 어느 게 순물질이고 어느 게 혼합물인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고체 혼합물 각 성분의 물질들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녹는 동안에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잘 봐요. 나프탈렌은 한 80도씨가 녹는 점이고 파라다이클로벤젠은 뭐 한 50 몇 도씨네. 예, 근데 둘을 섞으면 녹는 점이 어떻게 돼? 이렇게 녹는 점이 낮아지는 겁니다.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얘가 납댐이나 댐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납댐이나 댐납이라고 하자. 댐납이나 퓨즈 이런 애들은 녹는 점을 낮춰요. 예, 그래서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끊어집니다. 예, 녹는 점이 낮아. 그 다음에 끓는 점도 물질의 특성이고요. 끓는 점도 끓는 점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끓는 점.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죠. 네. 자, 만약에 종류가 다르다, 에탄올, 메탄올 다르다, 그러면은 끓는 점이 달라요. 다르잖아, 그쵸? 네. 그리고 끓고 있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일정하게 유지될 때 그때가 끓는 점이고, 근데 지금 에탄올 둘 다 에탄올인데 하나는 5ml, 하나는 10ml예요. 근데 이거는 뭔 차이냐면 끓기 시작하는 그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시간. 10ml 넣은 애는 좀 더 오래 걸려요. 근데 5ml 넣은 애는 좀 더 빨리 끓죠. 근데 끓는 점이 다른 건 아니야. 둘 다 78도씨 정도로 끓는 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인 경우 끓는 점의 양이 관계없이 일정하고 양이 많으면 끓는 점이 늦게 도달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양이 100배라고 해서 뭐 끓는 점이 100배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다. 시간은 오래 걸린다.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꾹꾹 누르는 거야. 그럼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면은 한 2기압에서 끓어요. 2기압까지 높입니다. 2기압까지 높여. 그러면은 끓는 점이 한 120도 정도 돼. 한 120도 정도에서 끓어. 그러니까 그냥 냄비에다가 하면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100도씨에서. 그러면은 좀 오래 걸려요. 밥 되는데. 잘 안 익는 부분도 있고. 근데 120도씨로 이제 가열하잖아. 그러면 금방 익죠. 속까지 다 잘 익지.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산에 높은 산이면은 기압이 낮아. 끓는 점도 낮아져.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80도씨에서 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에서 이제 산에서 밥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팔팔 끓여도 80도씨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밥이 설이고 밥이 아니고. 그래서 산에서 밥을 해 먹을 때는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거 올려가지고 압력을 좀 더 높여요. 요즘에는 산에서 뭐 밥 해 먹고 이런 건 불법이 돼서 못하지만 옛날에는 산에서 막 뭐 이렇게 텐트 치고 밥 해 먹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냄비에 돌멩이 올려놔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밥이 좀 더 잘 돼. 물론 이제 압력밥솥을 들고 올라가면은 괜찮지. 자,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녹는 점이라고 하고, 이게 액체가 어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면 어는 점이라고 해. 이거는 상황은 반대지만, 봐봐요. 이게 수치 있지, 수치. 녹는 점이 몇 도다. 어는 점이 몇 도다.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녹을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랑 얼을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똑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문제 풀어야 할 때가 많은데, 이게 처음에 고체를 가열하는지 액체를 가열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 문제를 잘 읽으시고, 고체를 가열했을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면 고체였다가 녹을 때 고체 플러스 액체였다가 녹고 나면 액체였고, 이제 식히는 거예요. 여기는 식히면 온도가 떨어지다가 액체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면서
그 액체에서 고체죠.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면서 응고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어느 점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 다 얼고 난 다음에는 고체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액체에서 출발하잖아. 이런 똑같은 그림인데, 그럼 여기 액체고 여기는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끓는 점, 녹는 점이 아니라. 나중에 여기가 끓는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체에서 출발하는지 액체에서 출발하는지 꼭 문제를 잘 보고 푸는 거고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양에는 관계가 없고, 한 물질에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6번도 은근히 틀린 애들이 많아가지고, 현재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 점보다도 낮으면 고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현재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 점보다 낮아. 그럼 아직 녹는 점에 도달 안 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온도가 녹는 점보다 높아. 그러면은 녹았지 일단. 근데 현재 온도가 끓는 점보다는 낮아. 그러면 끓지는 못한 거잖아요. 그럼 액체로 존재하는 거야. 액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이면 현재 온도가 끓는 점보다 높으면 기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끓는 점 이상에 대해서 기체로 존재하는 거죠. 자, 잠깐 테스트 한번 채워봐 주시고, 한 것 같고,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은 순물질 쓰셔야 되고요. 네, 두 가지 이상 순물질이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예를 다 아셔야 됩니다. 에탄올은 순물질이에요, 순물질. 식초는 물하고 아세트산의 이게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금은 순물질이고, 암석도 혼합물인데 이거는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불균일 혼합물. 암석이. 이거는 균일 혼합물입니다. 이게 균일 혼합물. 공기도 혼합물인데 이거 균일 혼합물이에요. 흙탕물도 불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아무튼 혼합물인 거, 그렇게 하라고 돼 있구나. 다 이렇게 분리하라고 돼 있군요. 이거 이제 흙탕물은 좀 뿌옇잖아요. 이렇게 좀 불투명한 애들이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불투명한 애들. 암석도 자세히 보면 그 암석 알갱이들이 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불균일 혼합물 맞고요. 공기는 균일하게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이고, 식초는 좀 노란색의 색깔이 있긴 해도 투명해요. 투명하다라는 건 입자가 되게 작다라는 거고, 잘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균일 혼합물이 됩니다. 물질의 특성인 거 밀도 특성이고 끓는 점 특성이고 부피 특성 아니에요. 질량도 아니고요. 물질의 양에 따라 이제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양에 따라 변하는 애들이고, 용해도 특성이고 농도는 아닙니다. 농도는 뭐 내가 10% 만들 수도 있고 뭐 100%, 20% 만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농도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녹는 점과 끓는 점 일정하지만 순물질은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다. 소금물을 끓이기 시작하면 순수한 물의 끓는 점보다 높아요. 소금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는 순수한 물의 어느 점보다 낮습니다. 에탄올 10과 에탄올 20ml 끓는 점은 이건 같습니다. 78도씨 정도 되기, 78도씨. 압력솥으로 밥을 할 때 밥이 빨리 되는 것은 압력솥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서 물의 끓는 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 8번에 이 물질의 녹는 점은 이게 고체지, 고체? 그럼 여기가 녹는 점 맞아. 녹는 점이 지금 53도씨이고요. 이게 어느 점인데 어느 점도 똑같아요. 53도씨로. 53도씨이고.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가 함께 공존하는 구간은 여기 고체 플러스 액체지. 여기 나저다. 그 다음에 마도 돼요. 마도 고체 플러스 액체죠. 얼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뭐 얼음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얼음물이면 얼음도 있고 물도 있는데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는 거야.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물질은 아직 녹지를 않았잖아요. 녹는 점보다 낮으니까. 그러니까 고체 상태인 거고요.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선 끓은 거죠. 이제 온도가 기체 상태로 있고, 현재 온도가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면은 액체 상태가 있는 거고, 어떤 물질의 녹는 점이 5.5도씨, 끓는 점이 80도씨이다. 실온이면 요 사이인 거지, 실온. 그 온도가. 그러면은 녹은 후에 끓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얘는 액체 상태다라는 거죠. 자, 실력 강화 문제. 어이구, 맞네. 같이 해볼게요. 자, 봐봐요. 50도씨에서 녹는 점이 마이너스 114도씨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0도씨고 아직 끓지는 않았어. 그러면은 50도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지금 100도씨야 지금. 그러면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압력은 1기압이다 뭐 이런 소리가 있어야 되긴 한데, 1기압이라고 치고, 오른쪽 표는 물질 A와 B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20도씨에서 A와 B의 상태를 쓰시오. A는 20도씨가 요 사이죠? 사이, 그쵸? 그러면 A는 액체야, 액체. 녹은 다음에 아직은 안 끓었으니까. B는 여기죠, 여기 20도씨가 아직 녹지도 않았지. 801도가 돼야지 녹잖아. B는 고체. 녹는 점이 801도씨인 거는 사실은 이제 염화나트륨이거든요. 염화나트륨. 소금 같은 경우에는 800도씨 정도 돼야지 녹습니다. 자, 90도씨에서 기체 상태인 물질. 자, 여기 끓었어요. 90이니까 A. 여기 90이야, 90. 그러면 녹기는 하고 아직 끓지 않았어. 이거 액체. 그 다음에 여기. 요 액체. 녹기는 하고 끓지 않았어요.
이거보다 훨씬 높은 거지 90은. 이것도 기체, D 기체. 여기는 아직 녹기는 하고 끓진 않았네. 여기는 아직은 액체. 자, 액체인 거 고르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 BCE입니다. BCE. 일정한 압력에서 마이너스 300도씨의 고체 물질 A와 E를 같은 불꽃으로 가열했을 때 가장 먼저 녹는 물질을 고르시오.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다가 녹을 텐데요. D가 먼저 녹겠네, D. 맞아요? 잘못 봤나? 잠깐만. D보다 더 낮은 애 있나? D가 제일 먼저 녹는데. D가 먼저 녹는 게 맞죠? 이거 문제가 5번만 고르면 D만 고르면 되는 거구나. 네, 맞고요. 6번에 A와 B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물질이 모두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온도는, 자, 60도보다 높아야 돼. 왜냐면 요게 60도보다 높아야지. 이게 4번이 답이 되겠네. B는 뭐 25도씨다 그러면은 아직 녹지 않은 거니까 고체로 있는 거예요. B가 액체가 되려면 60도보다 높아야 되고요. 그죠?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82도가 높아지면은 기체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한 65도씨 정도가 지금 적당한 거죠. 자, 여기 34에서 37까지 숙제 좀 해와야 되는데, 34에서 37 숙제로 꼭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